방금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김영수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아침 식사를 거르셨던 73세의 어르신이셨죠. 바빠서 아침은 늘 커피 한 잔으로 때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아침을 걸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예고 없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끝까지 들으신다면 병원 문턱을 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약값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비밀입니다. 만약 이야기를 흘려듣고 예전처럼 생활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마치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타이어처럼 매일 조금씩 나빠지다가 언젠가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 평생 습관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빈속에 뜨거운 국물을 붓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날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순식간에 깨지듯 우리의 위벽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희 동네 이종철 할아버지는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사셨습니다. 결국 76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뇌혈관이 약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연구 결과 아침을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36%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6%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3분 중 1분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아파트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을 걸으셨고 병원비로만 매년 300만 원 가까이 지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침 식사를 바꾸신 후 놀랍게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 돈으로 손자 학원비를 보태주신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강력한 위산은 위벽을 서서히 녹이고 결국 위궤양을 유발합니다.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출혈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며 효과를 검증한 건강한 아침 식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병원 가는 횟수가 줄고 약값 부담이 가벼워지며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저희 동네 김만식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을 드시는 습관 때문에 무려 20년간 위장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법을 바꿔보시라고 간곡히 권유했고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지긋지긋했던 위장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약값으로 나갔던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더 넉넉히 주신다며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밤새 비어있던 우리의 위는 아침에 어떤 상태일까요? 약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위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과 같습니다. 매우 예민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죠. 이런 위에 갑자기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위는 깜짝 놀라 경련을 일으키고 위벽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잠시만 더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올해 91세인 제가 단 한 알의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아침에 뜨거운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김치나 매운 젓갈 같은 자극적인 반찬을 곁들이기도 하죠. 이런 식사가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빈속에 갑자기 너무 뜨겁고 짠 음식이 들어가면 위벽은 속수무책으로 다치게 됩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에 매일 못을 박는 것처럼 이는 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고 병들어갑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과 일본 의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와 치매,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침을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평생 해온 습관을 어떻게 바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보십시오. 제 환자 수천 명이 이미 그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의 핵심은 바로 부드럽게 시작하기입니다. 밤새 편안히 쉬었던 위에 갑자기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박영수 할아버지는 76세의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뜨거운 국물만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죠. 제 조언에 따라 아침 식단을 바꾸셨고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속쓰림과 불편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올해 85세이신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실 정도로 정정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을 궁금해할 정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위장질환 치료비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아침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왔고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은 최고의 아침 식사 음식 3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국과 병원 가는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 그리 특별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쉴 때, 땀을 흘릴 때, 그리고 소변을 통해 끊임없이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미 약간의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가 핵심입니다. 차가운 물은 빈속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 갑자기 차가운 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얼얼하듯 우리의 위도 차가운 물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냐고요? 손등에 올려놓았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몸속 순환을 깨우고 시작하게 해줍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16%나 향상된다는 사실이 영국 의사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밤새 약간 탈수 상태였던 몸의 수분을 즉시 보충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16%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기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아파트 이순자 할머니, 83세, 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고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니 아침에 머리가 예전보다 훨씬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장기 대회에서 우승하실 정도로 총기가 살아나셨답니다.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점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 특히 뇌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관절액을 보충하여 아침에 뻣뻣했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아침 물 마시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 탁자 위에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밤새 실온 상태가 된 물은 아침에 마시기에 딱 좋은 미지근한 온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양은 종이컵으로 약 1.5개 정도가 적당하며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8세는 아침물 마시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무려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만성변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상쾌하게 화장실에 다녀오신다며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최고의 아침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특히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2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 이상 12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의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약간의 견과류를 먹는 것만으로 심장 질환의 위험을 20%나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아침 견과류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 몸은 저장된 영양소를 사용하며 아침 공복 상태일 때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견과류에 풍부하게 함유된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 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 질환 치료비로 연간 약 3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만약 아침에 견과류 한 줌을 먹는 습관만으로 이러한 엄청난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가 아침 공복에 먹기에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혈관 속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주 동안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 약 20알, 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건강의 또 다른 적인 중성지방 수치 역시 15%나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약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몬드를 꾸준히 먹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콜레스테롤 약을 사 먹는 대신 매일 아침 마시는 아몬드 한 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은 때때로 원치 않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지만 견과류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영양꾸러미, 즉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 동네 박철수 할아버지 68세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부작용으로 심한 근육통에 시달리셨죠. 제가 아침 식사 전에
아몬드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6개월간 꾸준히 아몬드를 섭취하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며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지혈증 약 복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약값만 해도 연간 약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견과류 섭취를 통해 이러한 약값을 줄일 수 있다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지갑 건강과 몸 건강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 섭취량은 자신의 손으로 가볍게 쥐었을 때 한 줌 정도, 무게로는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가 가장 추천되지만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 다른 종류의 견과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맛도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섭취 순서는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견과류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을수록 우리 몸에는 더 이롭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 기름 등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 즉 날 것 그대로의 견과류가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페인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에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뇌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MRI 뇌 촬영 결과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의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60%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견과류가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까지 좋게 만든다니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매일 견과류를 먹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보세요.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잘게 부순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맛과 식감이 훨씬 좋아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견과류를 믹서에 갈아 직접 만든 견과류 버터를 통밀빵에 얇게 펴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위에 견과류를 토핑으로 얹어 드시면 씹는 재미와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물과 함께 갈아서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견과류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통째로 먹기보다는 잘게 갈거나 부수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 82세, 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하니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견과류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덕분인지 요즘은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먹어야 할 2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마지막 3번째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번째 최고의 아침 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아침 빈속에 채소를 먹으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놀랍게도 아침 공복에 먹기에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K, 그리고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U, 설포라판인데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위벽에 튼튼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위장병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 중 하나는 아침 공복에 생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불편함 같은 위장 문제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위에 천연보호 필름을 한 겹 입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경상북도에 사시는 장영수 할머니, 75세는 무려 30년간 위산 과다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전 위장약 복용은 필수였죠. 제가 할머니께 아침 공복에 생 양배추 작은 한 줌, 약 2세 잎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주 만에 속쓰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지긋지긋했던 위장약을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국 갈 일이 없어지니 그 돈으로 손녀에게 용돈을 더 챙겨주신다며 무척 기뻐하십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이는 장내 환경 개선, 즉 위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위장이라는 정원에 몸에 좋은 꽃, 유익균을 심고 잡초,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한 양배추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꼭 아침에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양 흡수율이 높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양배추가 우리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K와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속도 편안해지고 머리까지 좋아지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자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생 양배추를 손바닥 크기로 2-3장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양배추를 잘게 채 썰거나 큼직하게 썰어서 천천히 오랫동안 꾹꾹 씹어 드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양배추 속의 좋은 성분들이 더 잘 분비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만약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숨만 죽인 후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만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15에서 20분 후 견과류를 먹고 그 다음에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이고 각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양배추를 더욱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활용법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잘게 채 썰고 당근과 사과도 함께 채 썰어 신선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상큼한 맛 덕분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양배추와 바나나, 사과를 함께 믹서에 갈아 부드러운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씹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간편하게 양배추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친 양배추 잎에 약간의 현미밥과 다진 채소를 넣어 돌돌 말아 양배추 쌈밥처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선물 포장처럼 예쁘고 먹는 재미도 쏠쏠하며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과 같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9세는 매일 아침 양배추 샐러드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무려 2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만성 변비와 소화 불량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양배추를 안 먹으면 뭔가 하루가 개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지금은 동네 댄스 교실에도 다니시며 누구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꼭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 3가지, 미지근한 물, 견과류, 양배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뜨거운 국물은 피하세요. 앞서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밤새 비어있던 연약한 위에 갑자기 뜨거운 국물을 붓는 것은 이벽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맵고 짠 찌개나 라면, 국물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는 마치 꽁꽁 얼어있는 유리창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유리가 순식간에 쩍하고 갈라지듯 우리의 위벽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매운 김치, 짠 젓갈, 고추장 같이 맵고 짠 음식들은 빈속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의 첫 음식으로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도 피하세요. 아이스 커피나 찬 우유, 차가운 주스 등은 위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새 따뜻하게 유지되었던 위에 갑자기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이 놀라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해져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넷째, 단 음식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과자, 단 시리얼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오전 중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속에 단 음식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을 위한 저의 최종 조언을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 마신 후 약 15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견과류 한 줌, 약 30g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견과류를 먹고 나서 생 양배추 2-3장을 먹거나 다른 신선한 채소를 생으로 또는 가볍게 조리해서 드세요. 이 순서를 지켜 드시면 각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식사는 특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입 먹고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음식을 잘게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위에 가해지는 부담도 훨씬 덜어줍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먹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여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키고 하루 종일 활기찬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정확한 시간에 맞춰 작동하는 시계처럼 우리 몸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맞춰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